감자밭을 두 골 양보를 해가지고 봄배추를 심기로 했습니다. 이게 여름 되면 배추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한 포기당 뭐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여름철에 겉절이를 해 먹는다거나 김치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심어 놓으면 나중에 여름철에 먹기가 좋죠. 이게 봄배추가 노지에서는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벌레가 많잖아요. 그래 가면 갈수록 뜨거워진단 말이죠, 날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레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특히 저같이 이제 무농약 무비료로 하는 경우에는 봄배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로 봄배추는 하우스죠. 근데 하우스는 맛이 없잖아요. 하우스에서 큰 거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키워 가지고 먹으면 이상한 매운맛이 나요, 배추에서. 그 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또 이제 이 무릎이 아프고 막 이러면 또 물도 한 번씩 주고. 이 물도 보통 물이 아닙니다. 보통 물이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물이냐 그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물을 포트에 데펴 가지고 찬물하고 섞어 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 갖고 줍니다. 사람도 그 찬물 그냥 마시면 얹히잖아요. 그러니까 배추도 얹힐까 싶어 가지고 따뜻한 물 섞어 가지고 미지근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르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가 시려워 가지고. 산 중턱이니까 여기가 거의 뭐 해발 아이고야, 꼭대기가 안 보이네. 꼭대기가 1134m인데요. 여기가 딱 중턱입니다. 중턱. 그러니까 춥죠. 이제 그 배추를 봄배추는 노지에서 거의 뭐 불가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뜯깁니다. 그래도 할미꽃 뿌리 우린물하고 님 오일하고 고삼 우린물, 목초액 뭐 이런 걸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주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고지되기 때문에 병충해 좀 덜하죠. 여기는 감자밭에 넣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땅부자 유기농 자재입니다. 유기농 자재가 많이 개발돼 가지고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만들어 갖고 막 쓰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땅부자가 10kg에 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땅부자를 친 이유는 땅부자 속에 땅부자가 뭐 암석 같은 거 무슨 거 뭐 그 다음에 유황 뭐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에 유황이 공급돼 있죠. 그러니까 그 땅부자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어야 됩니다. 유황이 어디에 그 상충되는 게 있는가 봐요. 다른 그거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해조 추출물, 그 다음에 광어, 물고기 광어, 그 다음에 퇴비 이런 걸 또 넣었죠. 감자밭하고 똑같이 그런 걸 넣고, 그 다음에 토양 소독할 때는 할미꽃 뿌리 우린물, 고삼 우린물, 님 오일, 그 다음에 목초액은 따로 쳤고요. 님 오일 뭐 이런 거는 섞어가지고 땅 소독을 했죠. 그러면 밑에 이제 유황하고 니모일은 거의 뭐 살충하는 데는 넘버원입니다. 인도 수입품인데요. 뭐 제 쓰는 거 거의 수입품입니다. 그 국내에서 좀 개발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광어 액비 같은 경우 액체로 된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랑베나이트라든지 그런 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랑베나이트는 수십억 년 동안 그 늪지대 같은데 퇴적된 그 흙 있죠. 그거를 이제 퍼올려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그 캐나다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해조 추출물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뭐 1리터 정도, 1리터도 안 되던데 800cc인가 뭐 그랬는데, 그 액체로 된 게 해조 추출물 이런 게 한 병에 8만원씩 뭐 조그만 병에 막 이런 식이니까 너무 많이 비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해조 추출물 이런 거는 밭에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고대는 그 바다에서 땅이 융기하잖아요. 바다에서 땅이 융기하면 그 바다 속에 있던 양분들이 그 땅에 있으니까 그때 자라던 나무들은 고사리도 10m씩 이렇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고대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라지 않는 이유가 이제 땅에 양분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원리를 생각해 가지고 해조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걸 막 집어넣는 거죠, 땅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만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많이 뻗어야 되니까 이 이 땅 밑에 이게 그 경반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반층은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합니다. 포크레인 집어넣으면 숟가락이 안 들어갑니다. 포크레인 숟가락이 막 또 어떻게 집어넣어도요, 뜨려고 하면 포크레인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게 엄청 단단해요. 그 경반층을 뚫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뿌리가 그 밑으로 내려갈 거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미생물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막 주는 겁니다.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수분도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면 수분을 오래 간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상을 해가지고
이제 위에 작물을 심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금 제가 여기에 6년째거든요. 6년째. 6년째 제가 있어 보니까, 와, 이거 보통 사람은 이거 기농기촌 막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사람은 이거 1, 2, 3년은 모르겠는데, 4년, 5년 넘어가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농사 부분도 있는데, 농사 외적인 부분, 아주 다양한, 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졸렬해 보이는 그런 핑계가 아니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래 견디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6년째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면 단위에서 제가 제법 유명하거든요. 저 돈도 안 되는데 저 맨날 엎드려 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다면서. 농약 안 치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해서 하면서 막 떠듭니다. 그런데요, 이거 나중에 정말 맛있습니다. 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갔죠. 밑에 해조 추출물도 들어가고 광어도 들어가고, 넣을 수 있는 거는 제가 경제력이 따르는 데까지는 최대한 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엄청 맛있을 겁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거는 비닐하우스 자체가요, 그 햇빛의 효과가 없습니다. UV 차단이거든요, 비닐 자체가. 그리고 아무 이 외부 침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맛있게 자랄 수 있는 이 근거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크면 바람 불죠, 비 오죠, 벌레 달라들죠, 막 이러면 이 식물 자체도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자기도 살기 위해서 어떤 호르몬을 막 내뿜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의사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거는 먹지 마라. 되도록이면 노지에서 자란 거 먹어라. 근데 노지에서 자란 거하고 맛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 배추도요, 이상하게 매운맛이 납니다. 봄에 키워보니까, 여태까지 키워서 먹어보니까 매운맛이 나요. 좀 맛이 달라요, 사 먹는 거하고. 나중에 정말 맛있는 배추가 될 겁니다.